네, 안녕하세요. 류민영 선생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수업 실현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내용들을 보실 거고, 그 안에서 얼마나 독창적이고 정교하며 실제적인 과정 중심, 그리고 놀이 중심, 그리고 배움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2019학년도 추가 시험 서울 즉 전국 공통의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이 문제를 보시면 문제 자체가 물론 나이도 카페에 있습니다. 가셔서 확인하셔서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보시면 되겠고, 아주 정형화되어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껄인데 연령이 만 4세라고 하는 점, 그렇다면 이 4세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주로 이제 예컨대 협력적인 형태의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뭔가 역할이 처음부터 구분되거나 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작품을 함께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물론 5세 유아들도 만 5세 유아들도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 나누기를 하거나 할 때 다들 다 감각기관을 통한 경험을 해야 될 텐데 유아들이 해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전 영상에서 4편 영상에서 제가 서울 전국 공통도 이제는 자유롭다라고 한 이유는 이 활동 유형이 이야기 나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야기 나누기를 진짜 이야기만 나누면 정말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평가자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지겨워한다는 점이에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 나누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는 것이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야기 나누기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인식, 탐색, 탐구, 활용 등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야기 나누기를 하면서 아는 것을 읊는 게 아니라 경험한 것을 반영하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형태로 가야 되고, 활동명이 동물병원 현장학습을 준비해요예요. 그렇다면 동물병원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의 특징들도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당연히 접근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로 접근해 나가지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동물병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으셔야 돼요. 동물이 있다라고 하는 점. 수업 자료가 수의사가 동물병원으로 초대하는 동영상이라고 하는 형태를 줬어요. 동영상을 준 이유가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으로 될 수 있겠죠. 창의 인성 요소에 재밌는 건 수렴적 사고예요. 그럼 하나로 결정하는 것.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보여달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게 유아들의 호기심과 흥미에서 발현이 돼야 되고, 그게 긍정적 상호 의존성으로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보완이 되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점점 사실은 시험의 형태가, 저는 노량진 학원가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시험의 형태가 점점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더 채점하기에 편한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자들에게 매뉴얼 자체를 주고 매뉴얼에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업 실현 요소의 매뉴얼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채점자들에게 준 요소가, 그러니까 수업 실현을 하는 사람에게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한 유아가 아픈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간 경험이 있다고 하여, 그럼 이게 에피소드의 소재가 돼야 되죠. 어디에 넣어야 될 거냐가 핵심이 돼야 될 거예요. 교사는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여 동네 동물병원에 사전답사를 다녀왔고, 사전답사를 다녀오기 위해서 보통 그 구술 면접을 준비할 때 동물병원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공문을 보내거나, 그게 아니라
뭔가 이 에피소드 안에서 사전답사를 다녀왔다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를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왔을 때는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요소를 심을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다 어디에 있느냐? 문학적 상상력에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세 가지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문학적 상상력, 예술적 감수성, 과학적 합리성, 과학적 논리성.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수의사 선생님께서 수락을 해주셨으니까 동물병원으로 초대를 하겠죠. 영상으로. 그 이후 협의 후에 수의사 선생님들이 유아들을 동물병원으로 초대하는 영상을 받았다라고 되는 거예요. 동영상이 일시정지되어 있는 그림자료 한 장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왜 들어왔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데서 기발함이 드러나야 되죠. 아이들이 혹시 동물병원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인상은 없을까? 아이들이 혹시 방문해 본 경험은 없었을까? 그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요소들은 뭐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찾으셔야 되죠. 가장 오른편에 울타리에 있는 동물 두세 마리가 있었다고. 왜 있을까? 어떤 동물들일까? 이게 동물의 종류일 수도 있고 동물의 상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낱낱의 것을 찾아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에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준비해왔던 그 모든 과정들의 아주 일반적인 전형으로 도입 전개 마무리가 돼요. 경기와는 또 다른 양상이죠. 이거는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만 준비해야 돼, 이렇게는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업실은 시험이라는 게 실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주고, 난이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주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생각들도 할 것이고, 도입 중에는 주의 집중, 경험 회상을 포함해요. 그러면 어떻게 주의 집중을 할 것인가? 아주 기본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주의 집중, 노래를 부를까? 손유희를 할까?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제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고, 제 시대 수업 자료를 활용해야 되고, 여기가 이제 합격이냐 합격이 아니냐를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죠. 전문가에게 질문할 것을 이야기 나누게 한다. 뭐를 질문할까요, 아이들? 이런 게 내용 지식입니다. 이런 거죠. 아이들은 동물병원에서 진짜 아이들 수준에서 무엇을 궁금해할까? 두 번째, 이걸 어떻게 제시를 할까? 이게 시험입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동물병원에서 지켜야 할 약속 정하기.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 바깥놀이에서의 약속 정하기는 이거보다는 수월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익숙하니까. 동물병원에서 익숙하지 않았는데 뭔가 경험치로서 알게 돼서 아이들이 약속을 정한다면 아이들 수준에서는 어떻게 들어올까? 이게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마무리에는 활동평가 확장활동을 포함해 제대로 들어가는 내용이고, 항상 이렇게 보잖아요. 유아 간 상호작용, 유아 교사의 상호작용의 발명. 이건 이제 지금까지 해오면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왔었던 형태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 좀 아실 수 있는 형태의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머지 창의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추가해서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전형적인 형태의 시험 문제인데 그 안에서 이야기 나누기가 들어간다는 건 형식이나 틀이 없다고 생각해도 좋다.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은 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여기 준비하신 분들의 의도를 좀 들어보고, 준비하신 분들의 영상을 한번 좀 보고, 그리고 제 코멘트를 중간중간에 섞어서 하고, 또 자기평가 이런 시간을 가져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의 것을 먼저 짜보시고 실현도 한번 해보시고 또 플레이해서 여러분의 것을 좀 보신 다음에 비교해서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저희가 처음에 이 문제를 받고 가장 눈에 띈 게 맨 위에 써있기도 한데 만 4세라는 거였어요. 항상 만 5세로 수업 실현을 했는데 4세는 도대체 뭘 의도한 건지, 왜 4세를 했는지, 차라리 3세면 좀 더 쉽게 갈 텐데 4세여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유아가 경험을 하는 걸 많이 해보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짜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쭉 읽다가 조건을 보는데 조건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에 뭐 아픈 강아지를 데리고 간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도입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유아의 개인 경험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전체 경험으로 넘길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제 같은 것도 그렇고 목표 같은 것도 그렇고 자료나 조건 같은 게 굉장히 자세해서 수업을 되게 기본적인 그런 수업을 할 수 있게 순서 같은 거 그런 것도 만들어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유아 중심의 수업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점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제를 봤을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일단 직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 학습이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나 예절, 마음 이런 것도 다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가 동물병원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배려 같은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 현장 학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그 질문 목록을 작성하는 게, 질문할 것을 이야기 나누는 게 있었는데 보통은 5세로 현장 학습을 할 때 그 한글로 질문 목록을 만드는데 4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 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앞에 선생님들께서 얘기한 것처럼 저도 처음에 받았을 때 조건이나 뭐 수업 자료, 목표 이런 것들이 되게 세세하게 정해져 있어서 좀 정형화된 틀 안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는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단조롭고 좀 이렇게 그런 수업이 될까봐, 지루한 수업이 될까봐 그 부분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좀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만 4세이기도 했고 수업 자료가 동영상으로 주어져서 그 질문 목록을 이제 하는 거에서도 동영상으로 좀 활용해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거를 계획안 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 선생님, 안녕 친구들, 오늘 같이 만나 즐겁게 놀자. 안녕. 오늘은 민경이도 왔고 보영이도 왔네요. 여름이도 왔어요. 그런데 여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민경이네 강아지가 잘 있는지 궁금하다고요? 그래, 저번에 민경이 강아지가 아프다고 했었어요. 민경이 강아지 멍멍이 이제 괜찮니? 민경이가 나와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겠다고요? 좋아요. 민경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래, 맞아. 민경이 강아지 멍멍이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갔다고 이야기했었지요.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래. 우리가 의사 선생님께 멍멍이를 잘 치료해달라고? 그래, 편지도 썼었어. 의사 선생님한테 잘 전달되었는지 너무 궁금하다고요? 선생님이 어제 의사 선생님께 편지를 전달해주기 위해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편지에 답장도 해주셨어. 너무 궁금하지?
그래, 뭐라고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 저기 민경이 강아지 멍멍이도 보이네. 그래, 멍멍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건강해진 것 같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다. 유리는 멍멍이를 실제로 만나보고 싶기도 하대. 선생님도 민경이 강아지 멍멍이가 또 보고 싶다. 그럼 우리 영상을 계속 볼까요? 보영이는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아, 의사 선생님께서 멍멍이를 보고 싶으면 놀러 오라고 하셔서 기분이 좋아졌구나. 그래, 의사 선생님께서 멍멍이가 보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동물병원에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얘들아, 그럼 우리 내일 멍멍이 만나러 동물병원에 가볼까요? 좋아요. 수진아, 뭐라고? 아, 아까 동영상에서 본 멍멍이를 다시 한번 더 보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멍멍이가 있는 장면을 다시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딨지? 그래, 여기. 멍멍이가 나왔네. 그래, 여기 멍멍이가 밥을 먹고 있었어. 보영이는 여기 앞에 있는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람도 보인대. 다들 찾았니? 그래, 여기 있다. 아, 동물병원에 온 손님 같다고요? 여름이는 손님이 강아지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아니라고? 아, 유리는 손님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까 강아지가 치료를 다 받고 나온 것 같다는데? 정말? 그럼 손님의 표정을 한번 자세히 봐볼까? 확대해 줄게요. 어떤 것 같아? 유리 말처럼 강아지를 보면서 손님이 웃고 있네. 기분이 정말 좋아 보인다. 강아지가 다 나아서 기뻐하는 모습 같구나. 윤정이도 예전에 동물병원 선생님께서 아픈 거북이를 치료해 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대.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구나. 아, 그래서 이 사람도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민경이는 이 사람이 손님이 아닌 것 같아. 민경아, 그럼 누구인 것 같아요? 아, 간호사 선생님인 것 같구나. 멍멍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 속 사람처럼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구나. 보영이 말처럼 간호사 선생님께서 강아지를 안고 돌봐주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하다. 다운이는 간호사 선생님이 강아지를 안아서 재워주고 있는 모습 같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 계속 동영상을 볼까요? 간호사 선생님이 왼쪽으로 걸어가고 계시네요. 다시 멈춰볼까? 그래, 다운이는 우리를 초대해주신 의사 선생님도 보인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구나. 동영상을 조금 더 확대해볼까? 의사 선생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 것 같아? 그래, 의사 선생님께서 고양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네요. 여름이가 더 자세히 보니까 청진기도 꽂고 계신데. 그래, 청진기로 고양이가 어디가 아픈 건지 진찰하고 계시는구나. 민경이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궁금하다고요? 아, 유리가 역할 영역에서 청진기 놀이를 한 적이 있대. 그럼 유리가 역할 영역에서 청진기를 가져다 주세요. 그럼 우리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볼까? 민경이가 여름이한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래. 민경이가 청진기를 꽂고 여름이 배에다가 대고 있네요. 민경아, 혹시 무슨 소리가 들리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다고? 아,
주변에 우리 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데. 얘들아, 그럼 우리 작게 이야기해볼까? 민경아, 다시 한번 들어보자. 배도 데워보고. 아직은 안 들려요? 그럼 조금 더 옆으로 움직여보자. 민경이가 청진기를 여름이 배에 대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네요. 이번엔 오른쪽 가슴에 대어보고. 들려요? 아직도 안 들린다고? 그러면 조금 더 왼쪽으로 가보자. 조금 더. 자, 이제 다시 들어볼까? 민경이 눈이 동그래졌네. 이제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소리가 들려? 자세히 들어보니까 쿵,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린대. 다른 친구들도 어떤 소리인지 들어보고 싶다고요? 그래, 그럼 혜윤이와 나은이, 다희도 역할 영역에서 청진기를 가져와서 들어볼까요? 가져왔으면 자, 들어보자. 다희도 소연이에게 청진기를 대어보니까 정말 소리가 들린대. 그런데 왜 세진이는 나은이 다리에 청진기를 대고 있어요? 나은이 다리가 아파서 다리에 대어달라고 했구나. 석진이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석진이 궁금한 것이 있어요? 나은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동물들은 말을 할 수 없는데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러게, 선생님도 너무 궁금하다. 다은이 생각에는 동물들이 의사 선생님한테만 몰래 어디가 아픈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유리는 동물 울음소리를 듣고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선생님이 너희가 궁금한 점을 칠판에 적어줄게요. 우리 내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동물이 아픈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름이는 여기 의사 선생님 옆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구나. 그럼 이제 여기도 좀 더 확대해 볼까? 수진이는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병원 표시가 있는 걸 보니까 동물들이 먹는 약이라고 생각했구나. 다운이는 강아지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강아지가 먹는 약인 것 같대. 민경이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먹는 비타민 약 통이랑 똑같이 생겼대. 그래서 약이 맞는 것 같구나. 벌써 보영이는 얼굴을 찡그리고 있네요. 약을 먹었을 때 너무 썼었던 기억이 난대. 너무 써서 약을 빨리 먹고 사탕도 먹었구나. 그래서 유리는 동물들이 이렇게 쓴 약을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다고요? 보영이는 보영이처럼 동물들도 약을 먹고 사탕을 먹을 것 같대. 다은이는 사탕이랑 약이랑 같이 먹을 것 같다고 생각했구나. 유리는 이 약은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약통이 빨간색인 거 보니까 딸기 맛인 것 같아. 여름이가 먹었던 약도 딸기맛 약이어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도 약이 쓰지 않게 딸기 맛으로 만들어줄 것 같구나. 그럼 너희들이 한 이야기도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동물들은 쓴 약을 어떻게 먹나요? 그럼 동영상을 계속 볼까? 이번엔 간호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시네. 어디로 가시는 거지? 그래, 여기 울타리에 있는 동물들에게 걸어가고 있네요. 민경이는 울타리에 있는 그래, 민경이 멍멍이도 보인다. 여름이는 멍멍이 옆에서 자고 있는 강아지도 보인다고요? 그런데 여름아, 왜? 여름이는 왜 이렇게 작게 이야기한 거예요? 강아지가 깨지 않으려면 작게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 내일
체험학습에 갔을 때 그래 여기 있는 동물처럼 자고 있는 동물들이 있으니까 우리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세진이는 뛰어다니지 않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래, 우리가 뛰어다니면 동물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동물들이 놀라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 다니기로 해요. 그럼 우리가 내일 동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아, 다온이는 여기 보니까 붕대를 감고 있는 강아지도 보인대. 그래서 강아지가 아플 수 있으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다고요? 그래,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내일 동물들을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해요. 이렇게 우리가 만든 약속을 동물병원에 오는 다른 사람들도 지켜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했구나.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럼 약속 표지판을 만들어 볼까요? 여름이는 저번에 교통 표지판을 만들었던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대. 좋아.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그럼 떠들지 않아요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는 손으로 크게 X를 그려주고 있네요. 윤정이는 입에 손가락을 대고 쉿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다이는 손으로 입 전체를 가리고 있구나. 민경이가 이 친구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럼 민경이 나와서 찍어주세요. 얘들아, 민경이가 찍는데 다들 떠들지 않아요의 모습을 표현해보자. 찍을게.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을 확인해볼까? 와, 사진을 보니까 정말 동물병원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 이렇게 동물들을 위해 우리가 약속 표지판을 만들어 보았어요. 우리 꼭 내일 의사 선생님한테 전달하기로 해요. 오늘 의사 선생님이 초대하는 동영상을 보았는데 어땠어요? 민경이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보낸 편지에 답장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구나. 수진이는 내일 민경이네 멍멍이를 볼 생각에 너무 기대돼요. 여름이는 청진기로 친구 심장 소리를 들어봤던 게 너무 재미있었대. 그런데 궁금한 점을 우리가 아까 칠판에 여기 적어두었는데 이걸 어떻게 의사 선생님한테 전달할 수 있냐고요? 보영이가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동영상으로 편지를 써준 것처럼 우리도 동영상을 찍어서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럼 선생님이 언어 영역에 카메라를 놓아줄게요. 글씨를 읽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오면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해줄게요. 이제 다음은 점심시간이에요. 화장실에 차례대로 가서 손을 씻고 오도록 해요. 네, 그러면 의도도 들으셨고 또 전체 수업 실현을 한 것도 다 봤으니까 이제 부분 나누면서 이 기간이 어떤 의의가 있고 또 실제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지 하나하나 부분별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들어가 봅니다. 안녕 선생님. 안녕 친구들. 오늘 같이 만나 즐겁게 놀자. 안녕. 오늘은 민경이도 왔고 보영이도 왔네요. 여름이도 왔어요. 그런데 여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민경이네 강아지가 잘 있는지 궁금하다고요? 그래, 저번에 민경이 강아지가 아프다고 했었어요. 민경이 강아지 멍멍이 이제 괜찮니? 민경이가 나와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겠다고요? 좋아요. 민경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주의 집중에서는 정말 전통적인 형태의 방법을 썼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어때요?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주의 집중을 하자고 했으니 아침에 와서 인사를 나누면서 반가움을 나눌 수 있는 거. 이때도 수업 실현할 때 진짜 웃으셔야 돼요. 마음에서 드러나서 내 앞에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연애하듯 만나서 진짜 반가운 마음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녕 안녕 친구들 할 때 진짜 웃어야 돼요. 이게 입꼬리 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이 우울하면 안 뽑아요. 공립 유치원 교사로. 그 평가자 선생님들은 그 모든 것들을 봐요. 저 사람의 인상 안 본다? 봐요. 보고 있는 모습이 가식적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봐요. 가식적인데 노력하는 것까지 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진짜 자연스러우면 어떨까요? 이미 큰 시작할 때부터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겁니다. 안녕 안녕 인사를 한다면 진짜 해야 되고 보영이한테도 민경이한테도 다 그 반가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계획하기 힘들다면 이 전통적인 방법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있었으니까. 가지고 가고 여기서 주안점을 둔 게 뭐예요? 개인 경험을 전체 경험안에서 전체의 이야기로 이끌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아주 전형적으로 사용하면서 접근하고 있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가죠. 그래 맞아. 민경이 강아지 멍멍이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갔다고 이야기했었지요.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래. 우리가 의사 선생님께 멍멍이를 잘 치료해달라고? 그래 편지도 썼었어. 의사 선생님한테 잘 전달되었는지 너무 궁금하다고요? 선생님이 어제 의사 선생님께 편지를 전달해주기 위해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편지에 답장도 해주셨어. 너무 궁금하지? 그래, 뭐라고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 여기 봐보세요. 수업 실현의 성공의 열쇠는 에피소드를 실제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 선생님께 멍멍이를 잘 치료해달라고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게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전 답사를 어떤 형태로 갔다 왔어요? 편지를 전달하러 갔다 온 거예요. 이런 게 과정인 거예요. 이런 게. 난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드셔야 돼요. 적어도 이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시험 현장에 가게 되면 이 정도의 준비는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게 정말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늘 우리는 그 상상의 세계 속에서, 실제적인 상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편지를 썼고, 나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반 누가 거기 가서 봐보니까 이런 경험을 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런 것도 다 미리 했었고, 의도적으로 지역사회와 유치원을 연결하느라고 뭔가 편지로도 나는 미리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이들의 관심이 많은데 혹시 연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저희가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를 미리 타진할 수도 있겠고, 이런 과정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미 주어진 조건으로 다시 들어왔죠. 답장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찾아가고 이런 내용들이 관심과 흥미를 반영했다라고 하는 말로 탁 하고 드러나는 겁니다. 이 능력을 보는 게 시험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동영상 시청을 많이들 사용하니까 시험에서도 아예 동영상을 줘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기 민경이 강아지 멍멍이도 보이네. 그래 멍멍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건강해진 것 같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다. 유리는 멍멍이를 실제로 만나보고 싶기도 하대. 선생님도 민경이 강아지 멍멍이가 또 보고 싶다. 그럼 우리 영상을 계속 볼까요? 보영이는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아, 의사 선생님께서 멍멍이를 보고 싶으면 놀러 오라고 하셔서 기분이 좋아졌구나. 그래, 의사 선생님께서 멍멍이가 보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동물병원에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얘들아, 그럼 우리 내일 멍멍이 만나러 동물병원에 가볼까요? 이거예요. 결국엔 현장 학습을 가는 건데 현장 학습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개연성을 주는 거죠. 그걸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풀어내는 게 시험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리가 멍멍이를 실제로 만나보고 싶기도 하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주고 선생님도 공감해주고 선생님도 보고 싶다. 또 진행해 가고 또 이야기가 확장되어서 원래 주어진 조건으로 멍멍이 보고 싶으면 놀러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보자가 되고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이 정말 그대로 반영되어서 자 그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갈 때 가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게 너무너무나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평가자들은 이 부분에 주목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번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얘기를 하지만 대학에서 모의 수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 수업에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본인들이 알고 있는 대로만 모의 수업을 준비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항상 교재 교구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뜯어내야 될 것 같고 동물병원 하면 동물병원에서 어떤 동물이 있을까? 그래서 동물병원에는 예를 들면 뭐 강아지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애완동물로 뭐 파충류도 길러요. 그래서 주사위를 굴려서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하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면 유아교육과에 관련되어 있는 커리큘럼의 운영에서 수업 실현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은 참 많은 부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는 교구 만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교구를 만들 줄 알아야죠. 근데 교구 만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교구 굉장히 많습니다. 주어진 걸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요소가 다 빠진 담백한 이야기 나누기인데 이 담백한 이야기 나누기에서 마치 백숙을 먹듯 담백한 이야기 나누기에서 마치 복지리를 먹듯 그 원천 그대로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수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양념이 쳐지거나 더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나누기인데 그 안에서 아주 풍부하게 아이들은 이미 몰입되어 가는 과정들. 뭐 때문에 몰입이 될 수 있느냐? 경험의 반영이에요. 아이들의 의견의 수용이에요. 교사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공감의 자세여야 돼요. 그리고 미리 사전에 준비했는데 아이들은 준비하지 않은 과정 안으로 쑥 들어오게 만드는 게 그게 이야기 나누기죠. 그걸 준비하는 게 교사입니다. 물론 그게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가능한 형태의 일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도입만 딱 보면 어떻습니까? 교사가 당연히 갈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교사가 못 가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갈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하루만 더 일찍 가서 준비해주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신경 써서 민경이 멍멍이한테 우리 편지 쓰자라고 하는 형태로 이미 아이들은 공통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한 번 경험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레조 에밀리아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경험의 재방문, 리비지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험의 재방문을 다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전개에서 드러나고 전개에서는 정말 색다른 형태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보시죠. 좋아요. 응? 수진아 뭐라고? 아까 동영상
영상에서 본 멍멍이를 다시 한번 더 보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멍멍이가 있는 장면을 다시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딨지? 그래, 여기. 멍멍이가 나왔네. 그래, 여기 멍멍이가 밥을 먹고 있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요청에 그래 다시 보자. 또 과정 중심이라는 건 수업 실험 과정에서 바로바로 끝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디테일을 살릴 수도 있어야 돼요. 어디 보자, 어디였더라. 아이들과 함께 계속 그 자리를 함께 찾아가는 함께 찾아. 이게 꼭 공동놀이자로 극놀이만 공동놀이자의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공동의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교사의 몫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는 좀 천천히 갈 필요가 있어요. 장기하의 노래 있거든요. 느리게 걷자. 그렇게 빨리 걷다가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 장면을 교사가 포착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평가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합니다. 빨리빨리 지나가면. 이 디테일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엔 내용으로 승부를 걸죠. 보세요. 보영이는 여기 앞에 있는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람도 보인대. 다들 찾았니? 그래, 여기 있다. 동물병원에 온 손님 같다고요? 여름이는 손님이 강아지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아니라고? 유리는 손님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까 강아지가 치료를 다 받고 나온 것 같다는데? 정말? 그럼 손님의 표정을 한번 자세히 봐볼까? 확대해 줄게요. 어떤 것 같아? 유리 말처럼 강아지를 보면서 손님이 웃고 있네. 기분이 정말 좋아 보인다. 강아지가 다 나아서 기뻐하는 모습 같구나. 윤정이도 예전에 동물병원 선생님께서 아픈 거북이를 치료해 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대.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도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자, 봐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본 건데 또 보고 있어요. 근데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게 에피소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에피소드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야기 나누기죠? 그러면 디스커션이에요. 토의하기예요. 뭘 토의할까요? 자기 생각을. 제목에도 있다니까. 활동 목표에도 있다니까. 느낌, 생각, 경험이에요.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누구는 기다리는 거다. 진료를 받기 전이다. 누구는 받은 다음이다. 교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정답이 있어요? 몰라요. 아니, 사실은 뒤에 여기는 다 틀렸어요. 그런데도 이야기를 수용해주고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주고 있어요. 잠시 흐르는 것 같지만 이거 생각해 보세요. 동물병원에서 아픈 내 반려동물을 치유해 주니까 윤정이의 경험상 뭐가 나와요?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끝났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그리고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뭐가 다른 게 필요합니까?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죠.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동물병원에 대한 내용 지식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정립해 나가는 게 교사입니다. 물론 한 3년 정도는 빡세게 해야 돼요. 생존기도 지나고 강화기도 지나면서 내가 뭔가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갈 때쯤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지도서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지도서를 열심히 읽고 그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삶의 주변에 다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감하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에피소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사의 기본 자질이고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다음 볼까요? 전혀 다른 얘기로 귀결되고 있어요. 이건 뭐 때문이죠? 난 앞에서 내 의도상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는 내 에피소드를 또 이끌어가겠다라고 해서 중간에 하위의 장면 변화가 보이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민경이는 이 사람이 손님이 아닌 것 같아. 민경아, 그럼 누구인 것 같아요? 아, 간호사 선생님인 것 같구나. 멍멍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 속 사람처럼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구나. 보영이 말처럼 간호사 선생님께서 강아지를 안고 돌보아주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하다. 다운이는 간호사 선생님이 강아지를 안아서 재워주고 있는 모습 같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 계속 동영상을 볼까요? 봐보세요. 의사 간호사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의 의견으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복장도 얘기하고 아이들의 시각으로 가장 감각적인 것도 얘기하고 모습에서 느껴지는 아이들의 따뜻함으로도 설명을 하고 어느 하나 차이 없이 분명하게 그곳에서 하는 일이 이런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버하기 시작한 뭐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죠. 뭐 미용사도 될 수 있고 뭐 거기서 뭐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것들 뭐 개껌 뭐 음식, 근데 그게 내 에피소드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나치게 멀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정연해내는 것도 교사의 몫입니다. 이게 유아 중심이고 이게 과정 중심이고 아이들이 본격적인 놀이로 가기 위해서 아이들의 경험치가 풍부해지고 있는 그런 배움 중심의 형태의 교육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교사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교사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수업 실현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와는 정말 다른 시각으로 교육을 봐야 되는군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부터 또 내가 교사로 생활을 하면서부터 깨닫지 못했던 교사 중심 수업이라고 하는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나와 만남을 갖고 지나갔던 성장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혹시 내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혹시나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건 없었을까, 그런 반성도 된다라고 많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아노는 치면서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모든 터치가 모든 느낌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되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과정 안에서 이미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발전과 치유, 용서, 화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의 몫은 뭐예요? 이제 이런 거를 들었으니 실제로 아이들 안에서 발휘가 되도록 나의 수용성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수용성이 있다는 걸 에피소드로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수업 실현을 몇 번을 봤을까요? 현직에 계신 원장 선생님보다 많이 봤을걸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학원 강사보다 진짜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이건 자신합니다. 거기에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선생님들은 늘더라. 그리고 실제화해내더라. 됩니다. 되는 거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난 저렇게 못해요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계속 진행하죠. 간호사 선생님이 왼쪽으로 걸어가고 계시네요. 다시 멈춰볼까? 그래, 다운이는 우리를 초대해주신 의사 선생님도 보인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구나. 동영상을 조금 더 확대해볼까? 의사 선생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 것 같아? 그래, 의사 선생님께서 고양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네요. 여름이가 더 자세히 보니까 청진기도 꽂고 계신데. 그래, 청진기로 고양이가 어디가 아픈 건지 진찰하고 계시는구나. 민경이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궁금하다고요?
아, 유리가 역할 영역에서 청진기 놀이를 한 적이 있대. 그럼 유리가 역할 영역에서 청진기를 가져다 주세요. 그럼 우리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볼까? 오, 민경이가 여름이한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래. 민경이가 청진기를 꽂고 여름이 배에다가 대고 있네요. 자, 보세요. 이야기 나누기인데 말만 하지 않죠. 이야기 나누기인데 이미 교실에 준비된 교구를 가지고 아이들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왜 할까에 대한 이 에피소드를 짜면서, 이 계획안을 짜면서 이미 이 수업 시간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드러내고 싶은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을 보시면 아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아이들의 자발적인 경험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짜내는 게 이게 시험이에요. 여기. 장면 변화로, 잘 보세요. 장면 변화로 간호사 선생님이 이동하셨고요. 의사 선생님이 보였고요. 재밌게도 고양이가 등장했고요. 거기에 청진기가 등장했어요. 보살핌과 진찰의 내용이 쫙 나눠지고요. 하는 역할들이 구분되고요. 그 안에서 왜 진찰을 했을까? 저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가 분명히 복선으로 깔려져 있어야 돼. 내 의도로 딱. 자, 이제 그리고 아이들이 이미 해봤기 때문에 내 앞에서 이야기 나누기인데 아이들의 역할놀이를 그리고 실제적인 경험을 합니다. 이게 이야기 나누기예요. 역할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경험을, 감각적 경험을 나눕니다. 보시죠. 민경아, 혹시 무슨 소리가 들리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다고? 아, 주변에 우리 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데. 얘들아, 그럼 우리 작게 이야기해볼까? 민경아, 다시 한번 들어보자. 배도 대어보고. 아직은 안 들려요? 그럼 조금 더 옆으로 움직여보자. 민경이가 청진기를 여름이 배에 대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네요. 이번엔 오른쪽 가슴에 대어보고. 들려요? 아직도 안 들린다고? 그러면 조금 더 왼쪽으로 가보자. 조금 더. 자, 이제 다시 들어볼까? 민경이 눈이 동그래졌네. 이제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소리가 들려? 자세히 들어보니까 쿵,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린대. 다른 친구들도 어떤 소리인지 들어보고 싶다고요? 그래, 그럼 혜은이와 나은이, 다희도 역할 영역에서 청진기를 가져와서 들어볼까요? 가져왔으면 자, 들어보자. 다희도 소연이에게 청진기를 대어보니까 정말 소리가 들린대. 그런데 왜 세진이는 나은이 다리에 청진기를 대고 있어요? 나은이 다리가 아파서 다리에 대어달라고 했구나. 자, 청진기. 처음부터 가슴에다 갖다 대고 들린다, 들린다. 그렇게 안 합니다. 아이들은 대고 싶은 곳에 댑니다. 그걸 점점점 아이들이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엉뚱함도 보여줍니다. 다리에 대고 있어요. 평가자들은 이때 저 사람이 유아교육 현장에 대해서,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것도 놀라운 일이 숨겨져 있기는 해요. 잠시 후에 얘기를 하자면.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가슴에 대보자. 와, 들린다, 들려.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들린다고 하니까 눈에 그려지지 않나요? 이미 아이들의 눈은 2명의 아이에게 다 들어가 있고, 안 들린다고 얘기하니까 소리를 낮춰주자고 긍정적 상호 의존성을 교사가 아이들에게 요청하고 있고, 아이들은 그것에 협력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들인데
오 하는 눈으로 이미 한 3-4명은 서 있고 둘은 앉아 있고 아래를 쳐다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 모습이 평가자들 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엉뚱하게도 다리 쪽에 대는 아이들도 있고 한 아이가 들어보니까 나도 그러면서 가져와서 서로 대고 있고 서로 마주보면서 씩 웃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이게 이야기 나누기의 진수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다음 갑니다. 석진이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석진이 궁금한 것이 있어요? 나은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동물들은 말을 할 수 없는데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러게 선생님도 너무 궁금하다. 다운이 생각에는 동물들이 의사 선생님한테만 몰래 어디가 아픈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유리는 동물 울음소리를 듣고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선생님이 너희가 궁금한 점을 칠판에 적어줄게요. 우리 내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동물이 아픈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이걸 생각해냈어야 됩니다. 동물병원에서 도대체 아이들이 뭐가 궁금할까? 물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끌고 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수업 실현을 준비하는 이 사람들이. 이게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요. 엉뚱한 발문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엉뚱한 대답을 하고 동물들이 의사 선생님한테만 얘기를 할 수 있다. 교사가 어떻게 받을까? 에이 정신 차려. 그렇게 안 받는다는 거죠. 당연히. 우와 대단한 걸 그렇게도 안 받는다는 거죠. 꼭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정해줘요? 정말 그럴까? 아무도 모르죠. 진짜 얘기했는지. 의사 선생님 느끼는지도 모르죠. 얘기했는데 못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그럴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받아들이는 게. 수업 시간 안에서. 답이 필요해요? 아니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걸 듣는 순간 점수가 나오죠. 다음으로 갑니다. 여름이는 여기 의사 선생님 옆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구나. 그럼 이제 여기도 좀 더 확대해 볼까? 수진이는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병원 표시가 있는 걸 보니까 동물들이 먹는 약이라고 생각했구나. 다운이는 강아지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강아지가 먹는 약인 것 같대. 민경이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먹는 비타민 약통이랑 똑같이 생겼대. 그래서 약이 맞는 것 같구나. 벌써 보영이는 얼굴을 찡그리고 있네요. 약을 먹었을 때 너무 썼었던 기억이 난대. 너무 써서 약을 빨리 먹고 사탕도 먹었구나. 그래서 유리는 동물들이 이렇게 쓴 약을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다고요? 보영이는 보영이처럼 동물들도 약을 먹고 사탕을 먹을 것 같대. 다운이는 사탕이랑 약이랑 같이 먹을 것 같다고 생각했구나. 유리는 이 약은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약통이 빨간색인 거 보니까 딸기 맛인 것 같아. 여름이가 먹었던 약도 딸기맛 약이어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도 약이 쓰지 않게 딸기 맛으로 만들어줄 것 같구나. 그럼 너희들이 한 이야기도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동물들은 쓴 약을 어떻게 먹나요? 그럼 동영상을 계속 볼까? 자, 많은 기법상 아이들의 이야기는 언어경험 접근법을 이용해야지 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고 다 씁니다. 다 이야기를 다 써줘요. 그러니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여기서 언어를 해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건 되어 있는 것이고 아이들은 어떻게 새로운 걸 이해해 가는가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 뭐죠? 자기 경험을 통한 이해예요. 아니 이게 피아제가 얘기하는 동화고 이게 피아제가 얘기하는 조절이고 이때 교사가 해주는 발문들이 아이들의 근접 발달 지대 내에서의 비계 설정이고 다 그런 것이죠. 그걸 내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아이들의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이해 빨간색, 딸기, 사탕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러나 궁금하기는 하고 이게 유아교육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모든 교육의 핵심이에요. 교육을 넘어선 인간의 삶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옛 기억을 잊어버린 피터팬이 돼버렸죠. 그래서 유치하게 여겨지죠. 그러니까 디테일이 살아있지 않아요. 제가 수업을 하면 꼭 부탁을 드리는데요. 인터넷 유튜브에서 꼭 후크라고 하는 영화를 좀 찾아보세요. 그 후크라고 하는 영화를 찾아보면 저 세상 사람이 된 로비 윌리엄스가 피터팬이 되어서 그 원더랜드에 갔을 때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 빈 그릇이었거든요. 누군가가 아이들은 맛있게 먹는데 그 로비 윌리엄스의 입장에서는 되게 웃겼던 거죠. 빈 그릇을 어떻게 먹어? 근데 누군가가 장난을 치면서 그 장난을 받아주면서 숟가락으로 탁 장난을 받아주면서 실제로 아이스크림이 날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을 되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안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약은 어떻게 먹을지. 근데 이 내용 지식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거 관건입니다. 또 이건 나중에 평가 시간에 또 다른 차원으로 한 번 더 디벨롭 됩니다. 그 과정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이번엔 강의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시네. 어디로 가시는 거지? 그래, 여기 울타리에 있는 동물들에게 걸어가고 있네요. 민경이는 울타리에 있는 그래, 민경이 멍멍이도 보인다. 여름이는 멍멍이 옆에서 자고 있는 강아지도 보인다고요? 그런데 여름아 왜? 여름이는 왜 이렇게 작게 이야기한 거예요? 강아지가 깨지 않으려면 작게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 내일 체험학습에 갔을 때 그래, 여기 있는 동물처럼 자고 있는 동물들이 있으니까 우리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세진이는 뛰어다니지 않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래, 우리가 뛰어다니면 동물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동물들이 놀라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다니기로 해요. 그럼 우리가 내일 동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다운이는 여기 보니까 붕대를 감고 있는 강아지도 보인대. 그래서 강아지가 아플 수 있으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다고요? 그래,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내일 동물들을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해요. 이렇게 우리가 만든 약속을 동물병원에 오는 다른 사람들도 지켜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했구나. 그러니까 봐보세요. 약속이면 뭐뭐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이런 것으로 먼저 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동물병원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이들의 시각은 그 동물들을 배려해야 돼. 그러니까 그곳의 특성으로 동물들을 배려해야 돼. 돌봐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이렇게 에피소드를 연결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할 거다. 장면 변화를 주면서 이제 나는 약속으로 갈 거고, 약속에 대한 토의 과정으로 갈 거고, 또 그 토의 과정은 동물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고. 그래서 세 가지나 얘기가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다 상황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내는 게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우리는 수업 실현 실험에서 동시가 나올 수도 있고 게임이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이야기 나누기가 나올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야기 나누기의 핵심은 그 주어진 주제에 맞춘 내용 지식과 유아들의 인성적 특성과 어쨌든 그 주제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하나하나 풀어내는 게 핵심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자, 내용은 확정을 줬으니 이제 어떻게 그것들을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장면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위 장면, 하위 장면, 하위 장면, 하위 장면. 자, 봅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럼 약속 표지판을 만들어 볼까요? 여름이는 저번에 교통 표지판을 만들었던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대. 좋아.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그럼 떠들지 않아요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는 손으로 크게 X를 그려주고 있네요. 윤정이는 입에 손가락을 대고 쉿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다희는 손으로 입 전체를 가리고 있구나. 민경이가 이 친구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럼 민경이 나와서 찍어주세요. 얘들아, 민경이가 찍는데 다들 떠들지 않아요의 모습을 표현해보자. 찍을게.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을 확인해볼까? 와, 사진을 보니까 정말 동물병원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 이렇게 동물들을 위해 우리가 약속 표지판을 만들어 보았어요. 우리 꼭 내일 의사 선생님한테 전달하기로 해요. 아주 중요한 기법인데요. 앞에서 이야기 나누기를 그러니까 규칙을 3개를 정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를 하나를 뽑은 거예요. 하나를. 보통 수업 실현을 하게 되면 이 3개를 다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실제 수업에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나는 이 부분에서 뭘 보여줄 거야가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4세 유아의 특징이니까. 글로는 안 되니까. 뭔가 더 직관적인 거. 몸으로 보여주고 사진으로 찍고. 여기서 또 주목할 게 있어요. 수렴적 사고라고 하는 건 그래 떠들지 않아요로 하나가 결정이 됐으니 그걸 사진으로 찍자는 것으로 수렴적 사고를 했지만 표현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니까요. 확산적 사고가 되죠. 그리고 그걸 그냥 찍는 거예요. 규정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입에다가 갖다 대고 있고 누가 봐도 X하고 있으면 여기서 조용히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전달하자고.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치원이 지역사회, 아이들이 지역사회.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런 거는 거의 레조 에밀리아에서나 되는 거였고 유치원에서 만든 걸개 그림을 그 지역 극장에다 저 진짜 보고 왔거든요. 지역 극장에다가 걸어놓고 하는 건 이건 외국에서나 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어때요? 우리도 하는 거예요. 동물병원부터. 왜 안 돼? 이런 거죠. 이게 우리 동네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죠. 이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야기 나누기예요. 봐보세요. 신체 표현하고 있죠. 극놀이도 하죠. 신체 표현도 하죠. 뭘 못하겠습니까? 이야기 나누기 안에서.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볼까요? 오늘 의사 선생님이 초대하는 동영상을 보았는데 어땠어요? 민경이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보낸 편지에 답장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구나. 수진이는 내일 민경이네 멍멍이를 볼 생각에 너무 기대돼요. 여름이는 청진기로
친구 심장 소리를 들어봤던 게 너무 재미있었대. 아, 그런데 궁금한 점을 우리가 아까 칠판에 여기 적어두었는데 이걸 어떻게 의사 선생님한테 전달할 수 있냐고요? 아, 보영이가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동영상으로 편지를 써준 것처럼 우리도 동영상을 찍어서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럼 선생님이 언어 영역에 카메라를 놓아줄게요. 글씨를 읽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오면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해줄게요. 이제 다음은 점심시간이에요. 화장실에 차례대로 가서 손을 씻고 오도록 해요. 네, 이렇게 해서 활동평가 안에서 아이들의 느낌, 아이들의 유아평가 해나가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그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4세의 특징을 반영해서 우리도 동영상으로 질문하자. 그래서 쓰기가 말하기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교사는 어떻게 스캐폴딩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야기 나누기의 진수다. 이렇게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수준 높은 이야기 나누기를 보셨고요. 이 정도까지는 좀 준비를 해나가시고 2차 시험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선생님들의 자기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안을 쓰고 난 후에 쓰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점은 이야기 나누기라는 거였어요. 처음에 여기에 있는 조건이 되게 상세히 나와 있어서 이대로만 진행하면 되겠다 하고 쭉 쓰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도 계속 얘기하고 질문하고가 반복이 되니까 쓰는 저희도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수업이 당연히 재미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지만 중간에 작게 활동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활동을 찾기 시작한 게 청진기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게 4세에게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뒷부분에는 직접 신체로 표현하기도 해보는 것을 넣어봤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이거를 보았을 때 저는 맨 처음 이거 봤었을 때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수업 실현을 하는 다른 것보다 쉬울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이거대로 조건대로 그대로만 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야기 나누기에서 또 제 생각은 약간 아이들한테 이야기 나누기는 약간 지식 전달하는 시간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은 뭘 하는 역할이고 간호 선생님은 이거 하는 역할 아이들한테 이런 거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뭐 활동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야기에 나누기에 대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수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그런 지식 전달만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더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정말 단편적인 거 수업으로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수업을 고민해 보면서 이야기 나누기 속에도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되게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 순서를 정하는 부분에서는 간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들을 교사 주도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어떻게 유아들의 흥미를 반영해서 연결시킬 것인가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장이 자료로 있지만 이 초대장이 왜 초대장이 교실 안에 왔고 그 초대장의 내용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유아들이 관심을 가질 것인지 이런 세세한 에피소드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 자료도 제시가 되었는데 유아들과 동물병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면 어떤
그 사진이 어떤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아들과 어떤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기를 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었고, 질문을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성인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진짜 유아의 수준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이 계획안에서 제일 중요하고 좋았던 점이 곳곳에 유아들의 경험을 반영해서 교사가 유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러한 유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안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유아들한테도 재미있을 것 같고, 계획안을 작성하는 교사의 입장으로서도 쉽게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항상 계획안을 작성할 때 유아의 그런 성 경험을 이용해서 주제가 이끌어 나가질 수 있도록 계획안 작성하는 데 좀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잘 듣고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시험의 출제 의도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까? 왜 거의 다 줬을까? 그런데 그 안에 뭔가 실제성을 찾기를 원했던 것이고, 아이들은 어느 정도 안에서 알의 과정에 있고자 했을까,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좀 여러 번 지금까지 해놓은 걸 자주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수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힘써서 노력하시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